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무심코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까지가 그냥 괜찮은 대화고 어디서부터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실제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동료의 개인정보 혹은 고객의 연락처 같은 거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슬쩍 말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아주 흥미로운 사건 3가지를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이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원이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검찰 수사관 A씨입니다. 이 A씨는요, 대기업에서 소위 대관 업무를 하는 담당자, 그러니까 로비스트인 B씨랑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B씨가 A씨한테 아주 은밀한 부탁을 하나 해옵니다. 혹시 우리 회사 관련 수사부서에 어떤 검사님이랑 수사관님이 배치됐는지 좀 알려줄 수 있냐는 거였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 담당자인지 아는 게 엄청 중요했겠죠. 결국 A씨는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 내부 문건이었던 검사 및 수사관 배치표를 B씨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담당자들 이름, 직위, 소속 부서 같은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었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검찰 내부 정보를 외부인한테 넘겼으니까 이건 딱 봐도 유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케이스는요, 정보 주인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C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업무 중에 고객인 D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고객 D씨가 C씨한테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연락처요, 저기 다른 업체 담당자한테 좀 전해주세요. C씨는 D씨의 명확한 요청,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연락처를 넘겨준 거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본인이 넘겨달라는데. 근데 놀랍게도 C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연 정보 주인의 동의가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결과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설이라는 이 단어 하나의 의미에 달려 있어요. 이 씨가 지인 F씨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씨가 지인 F씨한테 야, 김철수 씨 집 주소 여기더라 하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F씨는 김철수 씨랑 원래 알던 사이였고 그 집 주소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아니, 상대방이 이미 다 아는 얘기를 해준 게 어떻게 비밀 누설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과연 법에서 말하는 누설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사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검찰 수사관 A씨, 고객 동의를 받은 C씨, 그리고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한 E씨까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을지도 모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 번째, 수사관 A씨의 배치표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상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객 동의를 받았던 C씨도 무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E씨 사건은 이건 누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거의 다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이 반전 판결 뒤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법리, 그 3가지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법원이 업무상 알게 된 이라는 말을 아주 깐깐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 법은요, 그냥 모든 직장인이 어쩌다 알게 된 정보를 다 처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걸 아예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즉 개인정보 취급자가 자기 지위를 나쁘게 쓰는 걸 막는 게 핵심 목표라는 거죠. 수사관 A씨가 배치표를 본 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붙어있는 당직표 본 것과 비슷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로 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내 정보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CC 사건처럼 정보의 주인인 고객 D씨가 내 정보 저쪽에 넘겨줘도 돼요 라고 허락을 했다면 그건 정보 주인의 뜻에 따른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집주인이 손님 들어오라고 문 열어줬는데 그걸 주거침입죄라고 할 순 없잖아요. 딱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설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누설은요,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새로 알려주는 행위만을 뜻합니다. 이 시 사건처럼 듣는 사람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비밀이 새어나간 게 아니니까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방금 본 사례들은 아주 특수한 법리적인 쟁점 때문에 처벌을 피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4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내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중에 알게 된 남의 정보는 그냥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사적으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둘째, 누군가의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으로 똑똑히 동의를 받아두세요. 셋째, 상대방이 나 그 사람 원래 알아 라고 해도 절대 믿고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첫 번째 사건처럼 내부 문서를 사진 찍어서 유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요, 바로 정보의 주인인 우리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서로 존중해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계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정보, 그리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과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